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학적 진실성 확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총 정책연구부 부장 김병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초청에 응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현장 진행과 함께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유튜브에서 한국 과총을 검색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우일 회장님은 급한 일정으로 현장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영상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대국이 과학기술의 우위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또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과학기술 전쟁 시대, 소위 기술 패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과학기술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중요한 위치에 놓였던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한국을 위해 퍼스트 무버로의 전략, 특히 첨단 기술 분야 투자와 같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이 국가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논의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왜곡되고 과학적 지식과 근거를 배제한 정치적 판단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사회, 경제적인 피해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새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국정 가치로 공표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뒤따라야 합니다. 과학적 진실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과총은 과학적 진실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여러분 및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희안을 얻어 과학적 진실성 확보 및 증거 기반 과학기술 정책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박재민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황경현 위원장님, 박영일, 하흥준, 정범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청해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발제는 과학적 진실성 확보 정책연구의 책임을 맡고 계신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증거 기반 정책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재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 박재민 교수입니다. 오늘 발제는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 기반 정책 기반의 조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는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 기반 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 정책 환경의 진단, 증거 기반 법안의 제안, 그리고 정책 제언으로 구성했습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저희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과학기술 경쟁력은 국가 미래 성장과 번영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또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정 중심의 과학기술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기술과 그 정책에 대한 신뢰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신뢰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과학적 근거의 진실성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은 아무 노력 없이 만들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과학자와 과학자 집단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이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조금씩 인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적 진실성이란 과학기술 및 전문 지식의 생산, 그 결과의 활용, 이후의 영향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진실성과 사회적 신뢰가 담보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과학적 진실성이 담보된 근거에 기반해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연구와 정책의 전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을 증거 기반 정책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과학적 진실성의 개념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연구윤리나 연구 진실성보다 포괄적인 것이며, 이것은 연구 과정과 결과물 모두가 외부의 부적정한 영향에서 독립되고 신뢰성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그 정책 역시 이 같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상 그동안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로서의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하다는 근거는 확대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는 과학자 존중과 과학적 진실성 원칙이 일관되게 수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기관은 이 같은 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원칙이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조는 비단 바이든 정부에서 최초로 추진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 의회가 과학기술국을 통해 과학적 진실성 확보를 위한 원칙 개발을 권고한 2007년으로 거슬러 가고, 당시는 부시 행정부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 기반 정책은 어느 정부 관점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확장되고 연구윤리와 연구 진실성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면 과학기술 정책, 더 나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신뢰에 기반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치 간섭의 배제나 과학적 근거 기반 국정 운영이라는 기조가 마땅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례나 인식 조사 역시 이런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관련된 여러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우리는 과학적 진실성과 이것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했을 때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의 진행 경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문제의 발생이나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거쳤어야 할 당연한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자 집단의 수기 이전에 법률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서 논쟁과 혼란은 커졌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전치되기도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더해서는 오랫동안 연구윤리와 연구 진실성이 과학자들이 주체이기보다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학
과학자와 그 집단으로 하여금 다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성을 담보해 주어야 하겠으며 과학적 진실성과 그것에 기반한 정책 형성 과정에 있어서 과학자와 과학자 집단이 주도성과 보다 큰 올바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증거 기반 정책의 바람직한 수행 및 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증거 기반 정책의 수행 단계를 증거의 생성 단계, 활용 단계, 그리고 이들 활동들의 기반으로서 증거 수립 및 활용의 상호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4개, 5개, 2개, 총 11개의 과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조사한 과학적 진실성 및 증거 기반 관점에서의 현행 정책의 적절성 평가 항목에서는 그리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한 과정을 묻는 설문에서는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증거의 전달 및 해석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흡한 단계로는 조금 전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조사되었던 데이터 확보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것은 중요하지만 잘 수행되지 못한 영역인 셈이겠습니다. 이다음으로 예산 편성과 정책 시행이 미흡하다고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과학적 진실성이나 증거 기반 정책의 실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각 단계별로 과학기술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고 몇 가지 차관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상과 같이 증거 생성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자 혹은 과학기술 연구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증거 활용 단계에서는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영향력을 묻는 항목에서는 비록 강조점은 구분되겠지만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균등하게, 즉 이들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정책 전문가 양 시각이 모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와 연구자의 권리와 책무라는 관점에서 어떤 활동들이 향후 수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책무 그리고 연구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3개 영역 10개 세부 과제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매우 타당과 타당을 포함하면 높은 경우는 90% 이상, 한 항목을 제외하면 최소한 84% 정도로 나타나서 지금 보시는 이들 항목들이 모두 의미 있으며 향후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와 긴밀히 관련된 법률로서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우리가 그간 제도 기반을 강화해 왔던 연구윤리의 근거로서 기능해온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선 학술진흥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연구 윤리 혹은 연구 부정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기본법의 경우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와 연구 진실성을 다루고 있지만 연구 윤리에 관한 항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부정행위의 금지 그리고 제지 처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진실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과학기술이 있는 자유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과학적 진실성과 이것에 기반한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결론적으로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서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 기반 정책의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칭 과학기술 진실성 확보 및 증거 기반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은 우선 제1조에서 그 목적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과학적 진실성이 확보된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진실성, 사회적 신뢰, 그리고 증거 기반 정책 역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 제2조에서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2장은 정부 등의 책무를 담았고 이 중 제6조의 경우 이것이 연구자의 책무일 뿐 아니라 마땅한 권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 위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금지 행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제4장에서는 이것의 수행 과정에서 요구될 심의 과정의 주체로서 과학적 진실성 조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동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 기반 정책 기조가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되 자치적 기구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며 상호 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적 진실성의 담보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어느 정부에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조, 즉 과학기술 및 사실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과학적 수립과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정부 및 공공부문 전반에서 바람직한 정책과 관련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내의 조직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에는 과학적 진실성의 확보와 증거 기반 정책의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역시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진실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 원칙을 수립하는 것에서 과학적 진실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진실성 및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를 양성하며 연구 데이터 및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그리고 대중 그리고 연구와 정책 간의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과 활동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의 추진에 있어 정부와 과청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과청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재민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문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시는 자장과 패널분께서는 무대 앞 좌석으로 이동하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장은 황경현 과총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마이크가 다 온되어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황경현 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장을 맡게 된 정책위원회 위원장 황경현입니다. 오늘 우리 박재명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유일 교수님께서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는 과총이
과학적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하는 중간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와 그리고 여기 토론회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발표하신 우리 박재명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분들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재명 교수님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 건국대학교의 지금 창업지원단장 기술경영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저 옆에 계시는 박영일 교수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대학교 경영학사와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 박사를 하셨고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하셨으며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대부총장 그리고 현재는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님과 R&D 혁신단 단장을 지금 단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우리 이용준 박사님은 국민대학교의 법학부 겸임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셨으며 현재는 지식재산단체 총연합회 전책 단장으로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 옆에 계시는 정범진 교수님은 경희대 교수님이신데요. 서울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 석사, 박사를 하셨고 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국의 사무관으로 계셨으며 지금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원자력학회 부회장으로 영입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그 주제는 과학적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초점이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결국 어떤 위원회에서 신뢰를 받고 그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아마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오늘 그 참가하신 우리 그 정범진 교수님께서는 아마 그 원자력에 대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용준 교수님께서는 법적 입법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아마 좀 코멘트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그 박 교수님한테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박영일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제가 이 과총에서 과학적 진실성 확보를 위한 이런 정책 연구한다는 사실은 사실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과총이 고민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이런 정책 토론을 거쳐서 어떤 형태로 이제 포메이션돼 간다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몇 가지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오늘 박재명 교수님의 그 훌륭한 그 연구와 그 발표 내용을 잘 들었고 또 그 내용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먼저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 진실성이라는 것과 증거 기반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뒤에
과학적 진실성 기반의 정책이라는 것과 증거 기반의 정책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국정, 과학기술 국정의 목표라는 것이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인데 그것이 과학적 진실성 기반의 국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국정을 증거 기반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박재민 교수님 발표하시면서 2007년 이후에 그 과학적 진실성 기반의 여러 그 정책에 대해서 그 발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했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과학적 진실성 기반의 정책, 증거 기반의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97년, 96년 이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96년, 7년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그때 이제 존 기번스 미 대통령 과학고문이 들어섰고 그러면서 역대 공화당 정부하고는 달리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이 산업과학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 예산 인풋을 이제 시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술, 이 산업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 올바른 과학기술 정책, 미국은 뭐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말 쓰지 않으니까 R&D 정책이냐, 예산 투입이 옳은 것이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에비던스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로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2004년 이때 또 그 마버거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왔던 그 마버거 미 대통령 과학고문이 왔을 때도 이제 이런 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이 황 교수의 이 줄기세포의 그런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시끄러울 때였고 따라서 이제 이때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말보다는 이제 과학적 진실성, 과학 윤리 이 베이스에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 이제 논란을 쭉 지켜오면서 우리가 과학적 진실성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 그리고 국정의 운영 이건 되게 중요하다. 박재민 교수님이 지금 예를 든 그러한 여러 포항의 사태라든가 뭐 비단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뭐 이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고 그 뭐 과연 어느 것이 그야말로 과학적 진실성을 담보하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MSG 논란 때도 그랬고, 뭐 그 우지 파동 그 결과도 아직까지 이제 그거 가지고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과학적 진실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정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진실성 기반의 국정 운영 이건 우리가 그야말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의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증거 기반의 정책 이래가지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증거 기반의 정책의 베이스를 두고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증거 기반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저 자신도 아마 동의를 하라 그러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0% 증거 기반의 예산 배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혁신 예산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직까지 누구도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산 배분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에 IT와 BT와 NT를 놓고 그 과학계 일부에서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IT는 당장의 수익이 나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BT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하면 된다. NT, 나노는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나노는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이거 한참 지켜봤다 투자해라. 이런 이제 저희가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이제 조언이 옆에서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증거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IT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BT와 NT도 해야 되고 결국 우리 바이오와 나노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망 또는 경쟁력 있는 분야로 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정부의 책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적 진실성이라는 것의 주체, 객체, 수혜 계층이 누구고 증거 기반 정책의 주체, 객체, 수혜 계층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게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느끼는 바는 분명히 과학적 진실성의 확보라는 것의 주체는 연구자, 과학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과학적 진실성을 연구자로 하여금 확보하도록 환경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강제한다든가 어떤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학적 진실성 확보를 이루어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알 수 있고 그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적 진실성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인 스스로 다루는 것이지 정부가 다루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수혜 계층도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고요. 근데 이 증거 기반의 정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주체, 객체, 수혜 계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법 제안에 보면은 같이 이렇게 들어있고 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연구자가 확보하는 과학적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좀 신중하게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다 하더라도 연구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또 다른 규제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연구자의 책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서치 리스폰서빌리티 오브 이노베이션과 같은 RRI와 같은 그런 연구 문화 그야말로 연구문화 정립운동에서부터 이것이 출발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주의고 그것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다른 여러 시스템들에 대해서 윤리의식의 함양이라든가 그리고 뭐 계속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백서를 내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학 진실성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 진실성 기반의 정책이든 증거 기반의 정책이든 여기의 핵심에는 물론 이 과학 기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전공자,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어떤 그동안의 참여 소통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포항 이 지진 그런 사례도 있지만 아니면 원자력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전문가들은 그럼 과연 정확하게 과학적 진실성이 이거다라고 주장을 분명히 했고 그거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소통의 노력을 많이 했고 하는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떠드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전문가들의 탓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작았고 그것을 나중에라도 다시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너무 우리는 좀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소통 그 채널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아무리 어떤 다른 제도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다른 시스템을 강구해도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에는 다다르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주 합리적인 정책뿐이 아니고 퍼블릭 인게이지먼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중의 참여, 대중이 거기서 수긍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고려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체 취지에도 동감을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기존의 법을 고치든지 법을 만들 필요도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적 진실성 기반에 관련되는 것과
증거 기반의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 기반 정책의 약간의 그 어떤 기본 개념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과학적 진실성을 국정 과제의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만은 증거 기반 그 정치에게 국정 운영에는 약간의 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 기반 정책의 그 주체와 객체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또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법적 그 어떤 제도를 만드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신중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 진실성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전공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저는 오늘 워크숍의 제목을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성 확보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저희가 그 팩트 체크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팩트는 사실이 팩트지만 예외도 팩트입니다. 예외도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팩트보다도 저는 그 트루스풀니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해서 제목을 굉장히 잘 잡으셨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저희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탈원전 정부 하에서 과학적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을 5년 동안 경험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이 통하지 않았었던 것들의 어떤 극명한 사례가 원자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초대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그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어떤 사실이나 진실보다는 인식이 작용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게 아니라 위험해 보이느냐 이런 인식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뭐 TV 토론회 같은데 여러 번 나갔는데 제가 원자력을 찬성하는 쪽이라면 반대하는 쪽은 항상 그 탈핵 운동가들이 나오지 교수님들이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선동가랑 과학자를 대비시키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신념에 따라서 나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먼저 정해놓고 사실들을 바라보는 그 확증 편향적인 속성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사과학이죠. 예컨대 무슨 과거에 보면 심령과학도 있고 뭐 외계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제 유사과학이 과학의 영역에 자꾸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들도 어떤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정치적 결정이 그 과학적인 사실이나 진실 판단과 반대 방향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직도 대세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컨대 무슨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뭐 이걸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더 이상 논쟁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걸 대세로 반영하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 그리고 원자력을 줄이는 것이 대세이다. 그거는 뭐 나라마다 상황이 틀린 거고 부존 자원과 가진 기술력이 틀린 거기 때문에 다른데 이제 뭐 대세론을 전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과학적인 탐구에서도 보면 뭐 탄소 중립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도 절대 탄소 중립이 될 것 같지 않은 계획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뭐 일례로 보면 서울시의 지하철 환풍구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얻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상도 된 적이 있었고요. 뭐 그런 것 말고도 절대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대 포장이 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수없이 많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과총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 한림원도 마찬가지고 그 핍박받는 원자력을 대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원자력 안 하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연구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과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늑대인가? 라는 차원의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과청이라든지 그 한림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과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감히 제안하건대 과연 우리가 이런 단체들의 정부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과학기술 단체는 과학기술자들이 자기 돈,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만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정부 돈을 받아서 공짜 밥을 먹는 위원회를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어떤 과학자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될 때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뭐 공무원들도 뭐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그런 공무원이 영혼이 실종된 사건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컨대 지금 쉬운 예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논의는 이런 것입니다. 거기 있는 방사선 량이 얼마큼이냐, 배출 기준이 얼마큼이냐, 지금 그 배출 기준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다음에 일본의 배출 기준은 우리나라 배출 기준과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들이 과학적 논의인데, 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 안 팔린다. 어떤 단체도 반대했다. 또 어떤 단체도 반대했다. 중국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도 과학적인 입장을 들지 못하고 국민들 눈치를 보는 정치적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다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진실성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정치가 개입하면 절대 진실성은 확보될 수 없다.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잘 만들어놔도 정치가 개입하면 절대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박영일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것들이 과학 연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뭐 연구 노트를 강요한다거나, 사실 연구 노트 필요 없는 분야도 많거든요. 뭐 윤리성 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연구를 방해하고, 심지어 무슨 연구비 카드 제도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그 복잡성을 더하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하는 걸 때 선량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연구 개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절차가 추가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인 개입도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어 리뷰입니다. 동료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논문 검토를 할 때 피어 리뷰를 통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수백 년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저희가 연구개발 기획을 한다거나 하면은 공청회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거나 공청회라는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기존의 제도의 틀 안에서 내실화를 통해서 진실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도 건의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떤 사실에 기인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인식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이지 않았나, 뭐 그런 말씀이셨고, 또 하나는 원자력 쪽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작용을 했는데, 과충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좀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어떤 이런 과학적 진실성이라든지 또
그 과학적 진실성 기반의 정책이라든지 혹은 근거 기반 정책보다는 지금 있는 정책을 갖다가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하홍준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앞에 교수님들께서 법으로서 새로운 절차를 만들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에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이고 하나는 허위를 발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남의 것을 베꼈을 때의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연구 윤리인 것 같고요. 허위를 발표를 했을 때는 그 허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뭔가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학술진흥법이라 그래서 학술진흥법에는 연구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진흥법의 연구 윤리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다 통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 모든 연구자들은 베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근본적인 어떤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학술진흥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되어서는 과학기술법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연구의 영역에서도 사실 적용을 받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학기술자들도 학술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그리고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기본법의 적용을 다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연구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4조 5항에서 진실성과 관련되는 선언적인 규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강조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5항이 4조 5항이 왜 따로의 독립적인 한 조항으로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일단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4조 5항에 진실성과 관련되는 조항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연구윤리와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의 독립된 규정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것은 이제 국가 R&D에 국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학술진흥법이 있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국가 R&D에 한정되는 법률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R&D에 한정되는 관리 규정이 있어서 그 관리 규정에는 또 다른 윤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윤리 규정이 있으면서 국가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연구 윤리가 강조되어야 된다 해서 법률을 규정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되고 2021년 1월 1일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말 그대로 국가연구 그러니까 R&D 국가 R&D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R&D는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국가기술이라면은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면 과학기술 기본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과학기술도 아니라면은 학술진흥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되어서는 모든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결리 규정을 두면서 다른 모든 법률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학술진흥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학술진흥법과 국가
R&D와 관련되는 또는 국가 연구 개발과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 연구 윤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성과 증거 기반과 관련되는 부분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계에서 진실성과 증거 기반에 대한 구분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면은 과학적 진실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딘가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라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 윤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과학적 진실성과 관련돼서 어느 곳에서도 과학기술기본법 물론 4조 5항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규정이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황으로 담겨져 있는 법조문에 국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에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되어서는 선언적인 의미라, 또는 물론 추상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과학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기본법 정도의 성격으로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조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데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는 방법이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해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해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두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규정 또는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일반 연구인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이게 독립법률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독립법률로 만들게 되면은 국가연구개발뿐만이 아니고 과학기술뿐만이 아니고 일반 연구에 대해서도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뭔가 선언적인 의미로서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과학기술이니까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도의 과학적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정도라도 두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시시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 또는 논의의 장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독립적인 법률로 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법률로 출발한다면 물론 법제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국가 연구 개발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은 과학기술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은 학술 진흥과 관련되어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논의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한다면은 우리 과총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어떤 진실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정도를 운영하면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과학적,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거짓 연구 정도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에 좀 밝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서 법률에 대한 제안을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해주시면서 토론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이게 법률로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과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어버리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분의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또는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과학적 진실성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법률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과학기술 진흥법 그리고
기본법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있으셨고 따로 과총 등에서 과학기술 진실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법을 만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 족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족쇄라기보다는 그것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발표자께서 그 토론자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답이랄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존경하는 박영일 교수님 그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연구를 진행하면 연구자의 고민은 이제 매일같이 이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 더 남은 고민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과학적 논쟁 속에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루기가 이제 힘들겠죠. 저희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기반 정책 기조에서도 판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건 과학기술 분야의 피어들의 모임에서도 판단하기 힘들고 유보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 진실과 연구의 결과라는 것과 이 정책 사이에 이제 거리입니다. 어떤 정책은 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수립하기가 용이할 테고요. 어떤 정책들은 과학적 근거를 찾거나 확정하기가 힘들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달리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들은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그 정책은 증거 기반의 토대 위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 진실성을 하나의 동심원으로 그리고요. 이 정책이라는 부분을 하나의 동심원으로 그리게 되면 두 개가 겹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과학적 진실성과 이 정책, 증거 기반 정책이 서로 겹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집합은 당연히 존재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쓰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도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 사회가 합의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정범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타당한 문제 제기이고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가 묵혀둔 심지어는 과학자의 집단에서도 제기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주제였다고 우리가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합의된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과학적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까에 관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과학적 진실성에 근거한 증거 기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절차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정책이 이 과학적 진실성에 근거해서 만들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절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홍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 연구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요. 이 연구의 범위는 어쩌면 두 개의 동심원에 관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근거라는 하나의 동심원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라는 하나의 동심원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이 이번 연구의 대상일까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 근거를 기반해야 되는 폭넓은 정책이 이번 논쟁에서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쟁을 시작하되 차츰 현실적인 대답을 찾아가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토론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플로어 계신 분들에게 의견과 그리고 질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의견 계시는 분 있으신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 참석자들 많지 않으시고 이제 유튜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생물학과에서 근무하는 방재욱 교수입니다. 지금 정인태에서 명예교수로 있지만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 연구에 대한 산학협력단장도 맡아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진실성하고 증거 기반에 대한 것이 평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라 이걸 보고 이제 오늘 참석해서 얘기 좀 듣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약간 엉뚱한 얘기일런지도 모르지만 지금 아주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선 이 진실성 확보하고 증거 기반을 위해서는 신뢰성하고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진실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정책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상시 법보다 상식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과학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진실성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노벨상이랑 연결시켜 보면은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좀 국가 차원에서 배워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평소 생각입니다. 이웃 일본은 1947년에 노벨 과학상을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25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과학기술 하면서 정책, 법 하면서 아직 노벨상에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벨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노벨상에는 바로 진실성과 증거 기반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몇십 년 동안 한 것이 진실성이 있고 증거가 확실해야 노벨상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실성을 가지고 또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문화가 조성이 돼야지 법이나 정책만으로 우선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교육에서 그렇게 또 별로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즉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과학을 하면서 과학자가 되면 그 교육에서 배웠던 어떤 진실성이나 윤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비에만 몰두를 하고 있지 다른 어떤 진실성 이런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제가 평상시 느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정책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실성을 가지고 연구에 과학자들이 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사회문화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성 있는 연구는 이제 과학의 경우는 가설로 시작을 합니다. 증거를 마련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뉴턴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발휘했을 때 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를 얘기했을 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다듬어지면서 하나의 학설로 자리해서 우리 사회, 인류 사회에 크게 공헌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국가 개발 연구 개발 이런 식으로 국가 할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 중심이 되는 또는 공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연구 기반 마련하려면은 저는 그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신뢰성과 독립성은 과학자들에게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좀 엉뚱한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교수님께서 혹시 뭐 말씀드릴 사항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네. 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이 토론회 그 정체를 파악을 못했어요. 이제 제목만 가지고 보면 아주 굉장히 애매한 제목이에요. 과학적 진실성 확보. 과학이라는 건 원래 진실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면 됐는데 그 진실성 확보는 어디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또 여기 보면 증거 기반 얘기도 그래요. 과학이라는 건 증거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확보하는 것을 뭐 지금 여기서 논한다는 게 좀 어폐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윤리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몇 차례 그 윤리 강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부족하면 또 보완하고 해서 했는데 그 윤리 강령을 잘해서 그것을 좀 뭐 나중에 법적으로 하든지 뭐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기 지금 이제 그 연구 배경하고 또 필요성에 대한 걸 저는 읽어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전문 지식이 결여돼 가지고 제대로 되지 못한 정책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과거에 이것은 지금 뭐 과학적 진실성이나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무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배우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필요성에도 보면은 향후에 과학 연구계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독립성을 확보해야 돼.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하고 진실성하고 이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독립성을 확보 못하고 그러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얘기가 글쎄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기본 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일반인한테 접근하기 쉬운 것은 연구 윤리 강령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타이틀로 뭐 법제화를 하게 되면은 나는 상당히 레드테이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연구는 모방을 했기 때문에 뭐 하기 전에 이게 좋으냐 나쁘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원자력도 과거에 있거든요. 원자력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미래에 가보지 않은 길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에다 어떻게 되고서 이게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 기반이 되느냐 없느냐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당히 규제가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우리 말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우려에 대한 사항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나머지 연구 과정에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구 윤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역시 저희 연구 과정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전주시 대중여건 양천구문제 이관우입니다. 연구 과제 있자 도용 연구 과제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건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연구 과제를 갖다 진실한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그걸 도용해서 다른 연구 과제를 또 만들어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진실성과 관련되는 부분을 법제화하면서 제재 방안을 넣어버리면은 이게 정말 연구자들에게 옥상옥이 되어버리고 제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제를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재나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빼고 진실성 확보위원회 정도를 만들어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주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규제를 들어가서 진실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규제하겠다 해버리면은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미래에는 진실이 되어버리면은 그 큰일 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벌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은 접어두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과총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과총에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총에서 거느리고 있는 단체, 그러니까 과총이 주가 되어 있는 그 단체들에서 의견들을 수합하고 난 이후에 과총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라도 해보자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재로 가버리면 정말 규제가 되어버리니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관님 혹시 또 좀 더 의견이 있으실까는? 아니 좀 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제까지 발표도 그렇고 토론을 통해서 과학적 진실성이 확보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과학적 진실에 기반한 정책의 입안과 발굴 추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또 박재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요한 것은 그 교집합상에 있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하고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그거는 동의를 하고 그것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처벌보다는 이제 과학적 진실성 확보를 스스로 잘 하게끔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과학기술 정책이나 국가연구 사업이나 여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의 정책, 모든 분야가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 방역 정책 그것도 과학적 진실에 바탕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가의 정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분명히 그 정책에 반영해서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뭐 메커니즘, 아마 그것이 뭐 금방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 아주 사례 그런 그 이 발굴과 적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모든 분야에 것이 널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쪽에서 좀 잘 그 이렇게 성사가 되기를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아주 진실이라는 것은 규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세월의 잣대를 통과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예컨대 무슨 50년 전에 시작된 핵융합 연구가 지난 50년 동안 앞으로도 50년 그럼 그 연구는 진실한 연구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점을 잡아서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실성을 규제화한다는 것은 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최근에 무슨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할 수 없는 지표예요.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ESG 경영을 한다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업체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진실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자 하면 이젠 그 잣대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제 진실성을 평가하는 어떤 회사가 아주 큰 호황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이걸 굳이 규제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 사전에 있는 진실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진실은 무엇인가를 따로 디파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눴을 때
국책 연구라는 게 있고 어떤 뿌려주는 그냥 대학 교수님들한테 창의적으로 하라고 뿌려주는 연구가 있죠. 근데 뿌려주는 연구는 사실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얼마씩 주는 것 끝이거든요. 이제 국책 연구는 국가의 정책이죠. 드디어 그러니까 진실성 정책이라는 것은 이거는 국책 과제에만 해당된다. 우선 그리고 예컨대 무슨 어떤 텀을 잡아서 몇 년까지 어치버블 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뭐 구체화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과학적 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여전히 컨트로버설하다면 그때는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학실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근자에 와서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 연구하다 실패해도 용인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패라는 것은 진실성을 확보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용인을 하지 않으면 연구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모방할 때는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미래에 보이지 않는, 가보지 않은 길,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진실성을 확보해라 하는 얘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뭐 법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여러 가지 그 문제 부닥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다시 얘기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가다가 100번 일을 하면 그중에 한 번, 두 번 성공할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건데, 거기다가 진실성 확보 요구를 하면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기 지금 의도한 거고 좀 부합이 되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가지 코멘트 감사합니다.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과학적 진실성이라는 것은 시대와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장 그 시대에서 또 가장 적합한, 가장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러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그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만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제화와 관련되어서 과학적 진실성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법제화를 하고자 하는 의미는 과학적 진실성과 관련되어서 어떤 분쟁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게 과학인지 저게 과학인지, 과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회적인 분쟁이나 논란이 생겼을 때에 논의의 장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에서 과학적 진실성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과학적 진실성을 근거로 해서 뭔가 정책을 건의하고 누군가는 한 번쯤은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현재 구심점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 과학적 진실성을 여기서 밝혀서 이게 과학적 진실이니 아니니 하는 논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모든 말씀해주신 것들을 연구 과정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연구에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제안은 아마 이 두 가지 아닐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과학적 진실성
기반하고 증거 기반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쩌면 마땅히 밟아야 할 단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단계 프로세스를 밟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자 사회에서 이 문제를 열고 토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에서는 과학적 진실성 조사위원회가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로우에서 말씀해주신 고견도 저희 반영을 할 텐데요.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 과학적 진리와 진리를 탐구하고 탐색하는 그 인데버 과정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과학적 진실성이라는 개념이 이 과학자의 이 끝없는 탐구와 탐색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실패의 문제도 더 바람직하게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세 분의 토론자님 그리고 발표자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플로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좋은 나중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안은 우리 공식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추진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안이 앞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